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보고요. 내일 전략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시나 막판을 동시호가 구간처럼 코스피가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1% 상승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또 1,000억 원이 넘게 동반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수급 차트가 최근에 막판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은요.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분석해 주세요. 네, 오늘 한 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실적 부담이 반영되면서 상단이 재현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었고요. 올해 가이던스가 이제 하락하면서 실적 부진이죠. 실적도 안 좋았고 가이던스도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제된다는 게 지금 체감으로는 안 느껴지실 건데요.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약한 하락이긴 하지만은 이제 결국 상승을 못했고요. 오늘 지수가 8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상단 부분을 조금 제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띠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중소형주들도 오히려 이제 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오히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재차 상승하면서 대형주 상승 좀 견인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고, 종목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설비 인기 소식 나오면서 급등했고, 이 부분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을 좀 중심에 두고 시장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슈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제일 큰 거는 미국 IRA 세부 발표안을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IRA 세부 발표안을 대기 중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배터리 세부 지침이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제 그 내용들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은 좋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가 아니면은 이제 IRA를 충족하는 제품 자체를 조금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리한 규정이 이제 아마 세부 규정으로 포함될 것이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번 발표에서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의 이제 세액공제 대상국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지금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더 받고 있잖아요. 결국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모처럼 오랜만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4조에서 5조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단지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관계부처에서 다음 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었었고 이번에 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결국은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8.7세대 라인을 이제 더 크게 키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키우는 이유가 OLED 라인이거든요. 내년도에 이제 태블릿용 이제 OLED 아이패드가 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8.5세대를 이제 LCD 라인을 OLED 라인으로 바꾸는 이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 상승 모멘텀이 없었는데 OLED라는 이제 분야에서 조금씩 이제 시장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무비자 한승 입국 제어용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외국에서 관광이죠. 결국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비자 환승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한 34개국 정도의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이제 환승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들린다는 거죠. 그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저가 항공사죠. LC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실적이 기대감,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 보여주었거든요. 결국 이런 내용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엔데믹 시대에 기대할 수 있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슈를 보면 오늘 시장의 섹터 움직임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리오프닝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의 이슈와 함께 연동이 됐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어떤 이슈가 또 중요할까요? 네, 내일장 이슈로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은 그 한국 서부 발전이 이제 오늘 내용 나왔거든요. 프랑스 전력사와 신재생에너지 수소 사업 이제 개발 협력 MOU를 맺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이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라든지 결국 이런 테마라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고 전망이 밝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이끄는 섹터가 뭐 2차 전지, 반도체에 좀 국한돼 있다 보니까 관심을 조금 덜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좀 가는 상황이고요. 또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시다시피 예전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큰 일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생각해 보면 이제 뜨미지근한 뭐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정전은 어느 순간에는 될 것이고 중국이 중재를 해서 이 종전협상이 진전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재건이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내일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제 쉽게 말해서 생산 설비 투자를 캐펙스를 하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일단 내용 자체는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캐펙스를 하향하게 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웨이퍼량도 축소가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보통 감산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는 왜냐하면은 미래에 있을 호재들을 앞으로 당겨 쓰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주목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매기가 조금 쏠려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 중심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내용들이 내일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들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내일 GI 이노베이션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오늘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이게 늘 말씀을 자주 드리는 내용인데 상장 당일의 뭐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상장 당일의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 GI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그 VC죠. 벤처 캐피탈입니다. 최근에 벤처 캐피탈에 대한 뭐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 받았다는 거는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또 바이오거든요. 생명공학인데 결국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관심 못 받는 섹터의 종목이 상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를 하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11일간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죠. 뭐 이런 내용들 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결국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IRA 세부안도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방한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통상본부장과 이제
IRA와 같은 그 통상 현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할 거예요. 주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결국에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제 뒷받침이 됐을 때 그 업종이 좋아진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이 정책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나오는지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도 체크해볼 만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결국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을 크게 이끄는 종목들이 못 가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 보이진 않지만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해서 그 종목들에 집중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내일장의 투자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 증권통 K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다음 달 정도를 박스권 장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무언가 한 방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이죠. 하지만 또 종목별로는 확실히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매일 등장하니까요. 또 오늘 드린 전략들 잘 분석하셔서 수익 방어하고 또 챙겨가는 전략들 함께 꿰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